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성인 ADHD 분들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시는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밤낮이 뒤바뀌고 방은 지저분하고 할 일이 안 되고 있다, 모든 게 엉망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적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 위주로 순간의 충동대로 따라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조금씩 정돈된 생활로 돌아가려면 미리 큰 틀을 정해두고 거기에 심플하게 따라간다는 마인드가 도움이 될 텐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활이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일 때 바꿔야 할 1순위는요, 당연히 수면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ADHD를 가진 분들의 수면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가장 흔합니다. 보통 이런 모습이죠. 주중에는 일과를 마친 후 폰, 게임을 하거나 OTT를 보다가 늦게 자고 등교나 출근 시간에 맞춰 겨우 일어나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 정도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주말에는 새벽 2, 3시까지 놀다가 늦게 잠들어서 정오가 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중에는 수면이 부족하고 주말에 몰아자는 패턴이 많은 건데요. 그러면 황금 같은 휴일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죠. 아침마다 갈 곳을 정해놓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에는 특히 수면 문제로 하루가 망가지기 너무 쉬워요. 아침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없다 보니 잠드는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밤 늦게까지 놀다가 거의 아침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잠들어서 오후 4, 5시가 되어야 일어나게 된다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데요. 그러면 햇빛을 보는 시간이 너무 적죠. 일어나니 바로 저녁이라 오늘 하루가 그냥 삭제된 느낌에 허망해지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 누적되면 무기력해지고 공부할 마음도 들지가 않아요. 차일피일 제대로 공부하는 시기를 늦추게 되고 어느새 시험이 임박하여 좌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에는 매일 일정한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예요. 지켜야 할 규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어나는 시간 지정해서 기상하기, 낮에 눕거나 자지 않기, 잠자리 들기 1시간 전부터 폰 보지 않기.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으면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은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워요. 대신 일어나는 시간을 확실하게 지정하고 그 시간 이후로 침대를 벗어난다 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알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폰으로 알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잠들기 전후로 폰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우려면 별도의 알람 시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깨워달라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혼자서만 노력하는 것보다 주변에 알린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장치로 작용해서 더 제때 일어나기 쉬울 거예요. 예로서 현재는 새벽 3시에 자서 오후 1, 2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할게요. 원래 하루 일과를 그려봤을 때는 8시 기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8시 기상으로 정하면 당장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달성이 쉽지 않죠. 중간 목표로 10시 기상을 잡아봅니다.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한 주 연속으로 성공한다면 좀 더 큰 보상을 해주시면 이어가기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예요. 이대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 중간 목표를 작게 쪼개보세요. 11시 기상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 주는 10시 기상, 그 다음 주는 9시 기상, 마지막 주는 8시 기상, 이렇게 최종 목표까지 도달시켜봐도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고정이 되면 자연히 잠드는 시간이 당겨지게 될 거예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뜨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미리 준비해둔 각성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효로 각성을 촉진할 수가 있고요. 비각성제를 먹고 있다면 그 효과로 기상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수면 보조 약물을 임시로 투약하면서 리듬을 빠르게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상 시간이 일정하게 하는 부분이 달성되면 다시 수면 보조 약물을 제거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약을 활용한 부분은 생활 리듬에 대한 고민을 치료자와 함께 나누면서 맞춰가는 식으로 해야 할 거예요.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제가 전에 업로드한 수면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틀을 잡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식사예요. ADHD가 있으면 내키는 대로 식사를 하기 쉽습니다. 무언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하고 있을 때에는 몇 끼나 거르기도 하고 허기가 갑자기 느껴지면 필요 이상의 음식을 속이 아플 때까지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사의 양이나 불규칙함에 따라 살이 빠지며 체력이 약해지거나 반대로 살이 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해요. 순간의 충동에 따라 식사의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미리 식사 시간을 정해두세요. 그 시간에 허기짐과 관계없이 일정량의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죠. 하루에 3끼가 무난한데 자신에게 잘 맞는 형태로 조절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식사하고 정리하기, 1시에서 2시까지는 외부에서 미리 정한 메뉴로 식사하기, 귀가 후에 7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 식사하고 정리하기로 미리 정해두고 그에 따라 하는 거죠. 잘 지켜낸 하루나 한 주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면 유지하기 좋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유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보상 리스트를 정하셔서 스스로를 나아가게 해주세요. 가장 권하는 형태는 디테일한 하루하루의 계획을 미리 짜두는 거예요. 수면 시간, 식사 시간, 그 사이에 중요한 할 일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앞서 가장 중요한 수면과 식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활동입니다. 생활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크게는 하루의 틀을 잡고 중간중간에 꼭 활동을 해주어야 해요. 집에서 폰을 보며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것도 활동으로 보아야 할까요? X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활동은 신체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과 가벼운 외출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햇빛을 충분히 쪼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햇빛을 봐야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거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정상적인 활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고 오거나 외출에 다녀온 후에 개운한 마음, 성취감, 결과적으로 다녀오기 전보다 나아진 기분을 느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활동이 좋다고 해도 너무 막연하면 안 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언제, 얼마나, 어디서 할 건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이미 틀이 어느 정도 형성된 수면이나 식사 시간과 연결지어 잡으면 이어서 진행시키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이어서 활동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8시에 일어나서 1시간에 걸친 아침 식사와 정리가 끝난 후에 집 앞에서 30분간 산책을 하고 돌아온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활동으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첫 단계는 식사 정리가 끝나는 즉시 내가 좋아하는 편안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 흐르듯이 기상과 식사에 이어 활동까지 이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무기력이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활력이 돌아와서 의욕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얼마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조금 더 지난 후에는 내가 원래 하려던 더 중요한 일들을 하루 일과에 포함시켜서 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생활 습관을 잡아가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최대의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폰입니다. 폰을 하느라 늦게 자게 됩니다. 일어난 후에도 폰을 하느라 침대에서 늦게 벗어나게 되죠. 폰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OTT를 보느라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반대로 충동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기도 쉽습니다. 신체적인 활동을 대신해서 누워서 폰을 하기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용 시간과 사용 목적을 정하고 폰 사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손에 집어들고 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을 하고 사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용 시간이 끝나가면 어떤 순서로 폰 사용을 중단할 것인지까지도 미리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한 후에 폰으로 15분 동안 날씨를 확인하고 스케줄을 캘린더에 정리하고 지난 연락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정했다고 할게요. 사용이 끝나갈 15분에 맞추어둔 알람이 울리면 카톡창의 숫자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폰을 충전기에 꼽아두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가기로 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폰을 사용하다가 다른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엉망이 된 생활을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차근차근 수정해 가야 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순서대로 생활을 정상화시키시고 그 틀 안에서 작더라도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